최상목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네.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온 최상목 전 부총리.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실제로 이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을 못 봤다라고도 했는데요. 지난주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이 나왔었죠. 총리가 나도 반대해요 이렇게 작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또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뻘쭘한 표정, 민망한 표정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전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말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두 사람이 나란히 내란 법정에 피고인과 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네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기억은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긴 합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증언이 지금 쌓이고 쌓여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출두를 해서 얘기한 거가 거의 쐐기를 박는 상황인데요. 물론 자기는 20분 전, 계엄 발표하기 10시 23분, 20분 전이니까 10시쯤에 도착을 해서 그 전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한덕수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본인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글쎄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송미령 장관 또 조태월 장관의 얘기로는 대통령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있는 방으로 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반대 입장은 분명한데 글쎄요, 저는 그럼에도 지금 최상목 전 장관이 참 잘했다. 그 엄한 시기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니 참 대단한 그 경제부총리였다라고 저는 추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한들 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 당시에 안 되는 이유가 받아들여지가 않으면 더한 액션을 취했어야죠. 단지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라든가 다른 분이 도대체 이 계엄에 반대할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무원 옷을 벗느니 마느니 이상민 장관 너는 예스맨이니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예스맨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고 강조를 하는 거 저는 뭐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을 막지 못한 그 국무회의 이 전체가 다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어떤 책임론 이것은 예. 점점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기억은 없다. 이 증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김동원 대변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이 뭐 말리려고 했다. 이것도 이제 전혀 거짓말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사후적인 조치로 이 국무회의 서류를 가지고 어떤 쉽게 말하면 뒷정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 재판에서 내란 방조에서 공조자로 지금 혐의가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징벌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전 부총리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게 최 전 부총리가 당시에
만류를 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장에서 대통령으로서 결정했고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뭐 실말로 답정너 형식의 국무회의 아니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한 진술인데 조기현 위원님 국무회의 답은 정해놓고 뭐 누가 만류하든 말든 그냥 가는 그런 회의였다고 더 짙어졌다 보십니까? 뭐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부분은 이 비상계엄 이 내란의 위헌 위법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봐야 될 만큼 구체적인 직간접 증거들이 나와 있다고 보고요. 뭐 이미 CCTV 내용상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재판에 와서 증언을 한 송미령 장관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 국무회의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는지가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어떤 국무위원이 어떤 식의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행될 수밖에 없었던 비상계엄 내란이었다고 보고 저는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약간씩 그 증언을 변경하는 국무위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얼굴 들고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거짓말을 해서 초기 이 내란 관련 수사의 혼선을 얼마나 초래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고요. 최상목 총리도 이 계엄 관련 실행 문건 뭐 이건 실제 내란을 확정시키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국회에 그 지원을 끊고 예비비 확보하라. 이건 비상입법기구 만드는 건데 이 내용을 보고도 그냥 반대 입장 한마디 얘기했다고 지금 면책되고 면피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각오도 분명한 거고 국민들 앞에서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솔직하게 발언을 함으로써 그 당시 그날 그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재판이라고 봅니다. 예, 예비비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이른바 최상목 쪽지 이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난 2월에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직접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게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네, 이 최상목 쪽지에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예산 편성, 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최 전 부총리가 3번이나 접힌 쪽지를 실무자로부터 받아서 뭐 제대로 보지 않아서 내용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게 사실 쪽지가 아니라 A4 용지 크기에 접히지 않고 펴져 있는 상태의 문서라는 게 영상에선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법학 전공한 사람에게, 이 최상목 부총리죠. 법학 전공한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 안 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재판부가 캐물은 것 같거든요. 김기용 의원님. 우선적으로 지금 공개된 영상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 A4의 내용을 상세히 바라보는 그 장면은 지금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고 있는데 그거를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진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그날의 상황이 사실 어느 누구도 굉장히 뭐랄까요?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의 구체적인 어떤 기억이 났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상목 총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엄이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이 부분에 기획부총리로서 경제부총리로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만을 꼭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에 거기에 좀 이른바 매어 있다 보면 펜딩되어 있다 보면 문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이게 문건을 못 봤다 또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최상목 전 부총리의 주장인데 문건을 본 것과 안 본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까? 뭐 이게 이제 누굽니까 최근에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법무장관하고 비슷한 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예. 최상목 대행이 못 봤다고 하면 이 내용
이게 실제 내란에 이르는 범죄임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지금 CCTV 상에서도 저걸 못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장문의 문서가 아닙니다. 세 줄입니다. 세 줄이고 그 내용도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법학 전공자, 법학 전공가 아니더라도 국무위원 정도라고 하면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비비 조속히 확보. 이거 아무리 이 경제부총리라고 해도 예비비 대통령이 확보하라면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차단. 이게 그냥 몇 개 예산을 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국회 대체하는 기구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거 내란인데 당연히 느끼죠. 그런데 그러니까 못 봤다고 우길 수밖에 없지만 상황상 최상목 대행 역시 내란에 이르는 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소위 F4 회의를 주재를 했다고 하면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실행까지 나가는 대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어떤 법적 처리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오늘 최상목도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충격적,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파편적 기억이 남아있다. 기억이 온전치 못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 말했던 것과 법정에서 말한 게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개헌을 본인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즉 본인 입장에서 경제부총리지만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거 불법 개헌이구나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의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이른바 그 쪽지를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특히 이제 국보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국가보상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데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만들었던 그 국보입니다. 이거 법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히 80년대 학번들은 모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쿠데타라고가 이런 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F4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실국장들에게 회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법 개헌인 줄 인지하고 그다음 행위를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박성재 장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인지한다면은 법을 전공하는 법을 전담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 위법성을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 이분도 나이가 비슷합니다. 국보위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위법성을 몰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거 자체가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오전 증인이었다면 오후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체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내란 그 특검이 진행되는 거에 관련자로 나온 것이고요. 이제 곧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으니까 구속 적부심이 열리지 않습니까? 적부심이 열리는 것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이제 거치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본인이 구속 적부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재판에서 그것을 털어놓는 그런 것이 자칫 또 헝클어질 수가 있다.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감에서 곧이어서 대질신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얘기 오늘 다 얘기 못하는 거 양해 바랍니다라고 같은 사안으로 되는데요. 조직적 문제의 핵심은 조직적인 표별 방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 준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을 한 것은 글쎄요. 처음부터 조직적인 방해 의도가 있었으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아예 처음부터 당사 3층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마 계엄 상황에서 본인조차 경황이 없는 상황이니까 바로 홍철호 정무수석과 한덕수 총리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사실 그날의 통화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 피고인과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당사자 두 사람 간의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갈까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바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조금은 관련된 소식이 좀 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도 열렸는데 이 전 장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관련해서 오늘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언론사 완전 장악을 위해서 성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몇 곳을 불러줄 때 하도 빨리 말해서 몇 번이고 되물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이 전 장관은 줄곧 이거 국민 안전 당부하는 차원의 지시를 한 거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변명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속아 웃을 일이죠. 단전 단수는 내란의 완성을 위한 초기 단계 핵심적 실행행위입니다. 특히 언론사 단전 단수는 불법적 비상계엄을 했던 군부가 늘 가장 먼저 방송사를 장악하는 것이었고요. 특히 이번 이 비상계엄의 특이성은 몇몇 본인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언론사를 찍어서 언론사를 마비시키려는 치된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게 단전 단수였던 겁니다. 이 내용은 허석권 소방총장을 통해서 일선 소방서까지 다 지시가 내려갔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예. 안전점검을 위해서 그 시간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역시 이 비상계엄의 책임을 어떻게든 면해보고자 하는 심정은 뭐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라든가 하급 공무원들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게 전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속일 것인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뭐 결국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인적, 물적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토론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요. 김기용 의원께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슬슬 이제 마지막 변론 길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고 선고도 뭐 내년 1, 2월쯤에 나온 거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를 굉장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다가 지기현 판사가 올해 내에 끝나겠다, 가급적 빨리 하겠다 그랬을 때 그런 목소리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법원에서 선고되는 전망을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예정이 1월 초 정도,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이 11월 말. 예. 그렇다 보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종결이 11월 정도 끝나면 내년 초. 그래서 아무래도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결이 1심 판결이 내년 1, 2월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한 1, 2개월 뒤면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근데 뭐 속보로도 공판 선고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공판이 진행돼도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도 많아서 좀 속 시원하게 판단이 잘 내려지길 바라면서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 점점 추워지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